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8개 예선 결과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제 21개 주에서 예선이 끝이 났으니까 금년도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절반 정도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 예선 결과를 놓고 11월 본선에 대한 예상, 전망, 여기에 몹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도 건재할 것인가, 그의 정국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생각, 아니면은 그가 몰락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자신이 당선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뉴욕타임스의 편집국장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America First, 이것은 하나의 돌풍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6천만 명이 트럼프를 찍었고 트럼프가 결국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 후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정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주 확연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의 America First, 그리고 무역전쟁, 국제해박 탈퇴, 소수계 이민자 정책, 이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반 트럼프 정서가 여전합니다. 그가 NFL 선수들, 즉 자국 국민들을 놓고 대통령이 SOB라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자신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또 특검과 FBI 국장을 갈아치우겠다 하는 생각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생각과 주장은 결코 합쳐질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것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년 정국 후에 국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또 혹시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개 주 예선 결과, 이 나라 국정의 방향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얼마나 건재한가, 이런 조사 결과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제 있었던 8개 주 예선 결과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의미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상원을 다시 장악할 수도 있다, 또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예선의 특이한 선거 방법을 민주당 후보들이 극복했다는 안도의 생각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선거제도 The Jungle Primary라고도 하는데 탑 2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선출하니까, 그래서 공화당 둘 또는 민주당 2명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룰인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갈리고 자칫하면 공화당 후보 2명이 어부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지역을 비롯해서 골고루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전 지역의 경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스윙 스테이트였던 또 레드 스테이트였던 주들, 미조리주 같은 데서 반 트럼프 정서가 감지됐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뉴저지,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지에서 선전을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인 여성들, 서버번 지역의 거주자들의 변화가 감지됐다,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하원에서 23석의 의석을 더 보태야만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정의 방향을 바꾸고
일단 뭐 탄핵이라는 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또 러시아 수사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공화당의 수성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세 효과도 있고 또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탄력이 붙어있던 경제가 앞으로 계속 호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GDP가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은 늘고 무역 적자는 줄고 소비가 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는 쌀떡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처럼 좋은 것은 더 강력한 힘은 사실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보니까 39%가 yes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간선거 시점에서 39%라는 성적은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계라든가 소수계 이민자들에게는 불안감 또 불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류 사회 보수계 시민들의 현재 정국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숫자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approval rate이 43%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후에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국제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잘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보수계 시민들의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언행을 많이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NFL 선수들 국가 연주 시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에게 SOB라고 욕을 해댔는데 일부 보수계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좋다, 욕먹어 싸다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고 FBI고 언론이고 모두 편향되고 거짓이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낙하고 이민이고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고 웰페어를 축내고 하는 존재다 하는 반이민 정서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인디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지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지금 빅 블루 파도가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빅 레드 파도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예선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에이시안 파워 문제인데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한인 데이브 미는 탈락을 했습니다. 케이티 폴린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고 제39지구에서 영킴이 공화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만약 그녀가 11월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최초의 Korean American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예선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여성 후보들의 강력한 등장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영킴을 비롯해서 사우스 다코다의 크리스티 놈 공화당인데 거버너 예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의 민주당 후보인 신디 액슨 그리고 애비 핑크나우가 첫 하원 여성 의원으로 등장을 했고 뉴멕시코에서는 민주당의 데이브 할랜드가 첫 번째 네이티브 아메리칸 컨그레스 워먼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예선 문제 워싱턴 포스트의 예상입니다. 아시안과 이민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곳의 서버번 지역에서 반 트럼프 정서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라널드 레이건의 활동 무대였던 이 지역이 진보계의 발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선전 절반이 끝난 미국 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6월 7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비폭력 마약 사범이고 초범인데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22년째 복역하고 있는 테너시 출신의 여성 무기수 앨리스 존슨을 사면했습니다. TV 리얼리티쇼 스타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가 지난달 30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던 바로 그 수감자입니다. 존슨은 1996년 마약 운반과 돈 세탁 등 5개 혐의로 체포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직전에 G7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산만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들은 일제히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6개국 회원국들은 오는 8일에서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미국 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맞는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가을에 열릴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포기에 대한 시간표를 약속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저녁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내렸으며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합니다. 양국 정상은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고 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명 디자이너 케이 스페이드가 5년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남편 앤디가 밝혔습니다. 앤디 스페이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드는 지난 수십 년간 우울과 불안으로 고생을 했다며 그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와 협력해 병을 치료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K 스페이드의 창립자로 유명한 스페이드는 지난 5일 뉴욕 파크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마약 소탕전을 이유로 20여일 사이에 마약죄 용의자 130명을 사살한 것을 사법 절차 밖의 살인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달 15일 전국적인 마약범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15,000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사살했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주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이 어제 성추행 스캔들로 사임했습니다. 주의회 직원 여성에게 고발당한 비서실장 팀 맵스는 매디건 의장의 측근 중 같은 혐의로 사임한 네 번째 인물입니다. 매디건은 측근들의 이런 스캔들을 은닉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주의회는 학교 내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성추행 교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교직원과 학생과의 성관계를 불법화할 방침입니다. 현 규정은 학생이 17세 이상일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한 시카고 공립학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4살 난 아들을 구타 살해한 생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5살 크리스탈 발데즈는 지적장애와 저지능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장애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8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천둥, 번개나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4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3도.
주일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2도입니다.